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정말 최근에 넣은 자료인데 부산항을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사진 자료 같은 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1975년도에 이렇게 부산항 입항하는 그런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영도, 뒤에가 영도예요. 다들 부산 분이시죠? 영도에 이렇게 여기가 1부도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기록 사진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부산항 관련된 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저희가 딱 볼만한 게 여기 보면은 부산항 종합개발제 1단계 사업준공 경축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는 78년도에 오부두에서 이제 부산항 종합개발 했던 그 당시에 사업 준공하는 이제 준공식 사진이래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7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요게 준공이 되면서 그런 항만의 능력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저도 봤어요. 그래서 52척까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뭐 발전된 뭐 그런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 나중에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뭐 기록물이 뭐 저희 꼭 회사 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뭐 기록물도 검색하면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록물이란 읽진 않을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은 전자문서, 종이문서, 대장, 간행문, 시청각 기록물, 도면, 행정박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지금 컴퓨터로 하는 공문서를 기록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여기 써져 있죠.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게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전자문서도 있고 종이문서도 있고 간행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다 전자적으로 하는데 전자적으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흔히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 계약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찍은 게 원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원본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행물은 책자고 시청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엔 사진도 많이 찍고 지금 여기 동영상은 찍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동영상을 파일을 저희 그룹웨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생산을 등록을 해서 저희 기관의 기록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뭐 도면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항만이잖아요. 그래서 항만에 관련된 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도면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도 다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책자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행정박물은 저기 도장이 관인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는 이런 것도 행정박물. 요건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접수 문서도 관리 대상인가? 요건 이제 실무에 닥치면 딱 와닿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성중찬 사원님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기한을 할 거잖아요. 그것만 내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외부에서 온 건 이제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어떤 거? 뭐 책자 같은 거 온다거나 뭐 USB 같은 게 이제 별첨으로 해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접수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전자적으로 접수가 오는 건 시스템적으로 접수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책자가 아닌 그 공문서가 그 우리가 생산한 게 아니더라도 접수 문서로 생각을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및 뭐 어쩌고 해서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것도 전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공공기록물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록물법은 저희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다 포함해서 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기도 저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런 게 다 만족을 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저렇게 관리 생산을 하고 있어요.
유의사항에 보면은 비전자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또는 등록하더라도 스캔 파일은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반드시 보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식 자체가. 왜냐면은 요즘에는 다 전자결제 시스템에다 스캔을 해서 다 올려요. 스캔을 하면 결제자분이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원본이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집을 그 사원님이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집 문서를 받았겠죠? 그럼 그게 원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다고 집 문서는 버리진 않겠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항상 중요하다. 사진 찍은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뭐 소송에 휘말렸어요. 그래갖고 무슨 뭐 증빙 자료 같은 것도 내야 되는데 복사본을 들이밀 수는 없죠. 그 나중에 정말 크게 회사 차원에서도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원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분류 체계. 분류 체계는 뭐냐면은 기록물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철 단위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제 기준으로 하면 저는 기록물 관리랑 뭐 정보 공개, 그다음 민원, 그다음 뭐 산업안전 관리 뭐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한 철에다가 산업안전이랑 기록물이랑 차량 관리랑 뭐 이런 걸 다 넣을 수는 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업무 특성이 다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보존 기간을 달리해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철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책상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게 비전자가 생산됐다는 걸 가정해서 한 철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걸 다 넣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따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두는 게 나중에 찾아보기 훨씬 편하겠죠?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위 업무는 여기 써져 있듯이 업무의 성격, 처리 절차, 형식 등 일정한 최소 단위 업무 기능. 그래서 저 기능에 따라서 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푸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데 그냥 업무의 특성에 맞게 쪼개서 철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존 기간. 보존 좀 깨졌네. 보존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1, 4, 5, 10, 30년 준연구 영구. 영구는 뭐 흔히 생각하면 우리 기간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준연구는 보통 5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매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는 건데 타고 싶은 차가 뭐예요? 드림카. 제 차는 잘 몰라서. 그래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이 차를 사고 싶다 이런 거. 네, 그냥 소나타. 소나타. 여기는 사원님은 BMW. 람보르기니 나왔죠. BMW, 람보르기니, 소나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차량 관리를 하는데 소나타 철이 있고 람보르기니 철이 있고 BMW 철이 있어요. 이거를 한 철에다가 전자결제랑 비전자랑 동일해요. 한 철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타시는 건주 사원님은 람보르기니는 10년 계약했어. 그러니까 10년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BMW는 한 5년만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소나타는 3년? 이렇게 해갖고 세 개를 따로 관리를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철에다가 다 넣었어요. 근데 나머지 람보르기니가 이제 10년짜리인데 여기는 3년짜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준영군 때도 그냥 나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 관리를 그 보존 기간에 맞게 잘 철을 생성해서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철 관리를 하려면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한 철에다 놓으면 일단 생산할 때는 그냥 누우니까 편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찾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람보르기니만 쫙 해서 보고 싶은데 한 군데 다 뭉쳐 있으니까 소팅하기도 더 어렵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보존 기간을 그 담당자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기록물 철을 만들고 넣는 거는 담당자가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실무에서 볼 때 잘 판단하셔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기록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구 기록물로 이제 보존 기간이 책정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가 연구기록 관리 기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로 되면 저희 기관이 없어질 때까지 보존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하는 업무랑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기관의 특성은 이 업무를 여기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공사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그런 일반적인 공무원과 틀리게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기록 관리 기관으로 정한 것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딴 데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철 방식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펀치 뚫는 편철 방식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도 아니에요. 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진행 문서 파일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 문서 파일을 쓰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요거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 기관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DB 부축이라는 거를 하려면 스캔을 떠야 돼요. 근데 이제 천공 뚫어서 하는 방식은 위로 쌓거든요. 그쵸? 처리 끝나면 위로 차곡차곡 눕니다. 그쵸? 진행 문서 파일을 쓰면 아래로 넣어요. 저희 밑에 집게가 있어서 아래로 넣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시간의 순서대로 편철이 되어 있으면 스캔을 뜰 때 차례대로 뜨면 돼요.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건이고 세 번째 건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순으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예요. 한 100페이지짜리를 작업하면은 금방 하겠죠. 근데 이 작업하는 게 100건, 1000건 넘어간다. 건 단위도 되게 다양하다. 이러면은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장 같은 것도 많이 찍는데 천공하면서 뚫으면서 나가잖아요.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뚫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유라서 그렇게 쓰고 있고 저희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 표지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물론 아직 저희 기관은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쓰라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관련돼서 하사방신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봤어요. 다들 이렇죠. 네, 저도 그래요. 가끔 뭐 이렇게 네이버나 쇼핑몰 가끔 안 들어가는 거 이제 들어가면 비밀번호 못 찾아가지고 엄청 짜증나죠. 그쵸? 엄청 짜증나고 비밀번호 찾기 또 눌러야 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런 앞으로 이제 업무 하실 때 여기 아까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 스캔 문서 첨부는 원칙적으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스캔은 그냥 편의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아예 생성이 된 거는 문제가 없는데 비전자로 생성이 된 걸 스캔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전자적으로 변환을 한다는 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져 있죠.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쓰면 되죠.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수증 같은 게 있는데 영수증은 원래는 다 원칙적으로는 법상에서는 다 철회하게끔 되어 있고 원본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스캔 떠서 올리면 실장님이나 부장님이 결제하실 때 이런 영수증을 했네.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원본 항상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그 썼던 거에 이어서 보면 붙임 파일 첨부 시 암호화 또는 파일 압축 금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암호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뭐 7537 뭐 이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5년, 10년, 30년 지났을 때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안 나면은 문서를 못 열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압축 금지. 압축을 하면 손상이 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CD 같은 거 있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집에 가셔서 음악 CD 요즘에 많이 안 듣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00장이면 한두 장 정도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디지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책자 있죠. 책은 100년이 되고 200년이 가도 보존이 됩니다. 책보다 지금까지 나온 저희가 기록 매체 중에 책보다 더 오래 가는 건 현재 없어요. 디지털은 뭐냐면 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지가 쭈루룩 있는데 한 장이 쭉 찢어 나왔어요. 나머지는 말짱하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데이터가 손실이 됐어. 그럼 전체를 못 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 전산적으로 뭐 잘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뭐 여러 개예요. 그럼 결국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은 웬만하면이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압축 안 하면 어떡하냐? PDF 뜨시거나 하면 돼요. 그 국가적으로 지금 표준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PDF는 PDF-A라는 게 써져 있고, 그다음 파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흔히 쓰는 걸 써야 돼요. 이상한 걸 쓰면 안 돼요. 엑셀, 한글 이런 거. 그다음에 매체들도 계속 발전을 하니까 지금도 뭐 LP판이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재생하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전자결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압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뭐 보석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한글? 보석글 같은 거, 아리랑글? 요즘에는 거의 못 봤을 텐데 그거 지금 못 열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쵸? 한글 예전에 지금 옛날 한글은 지금 못 열어요. 변환을 해야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꼭 저렇게 압축을 안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 그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저희 그 기본 계획 세웠을 때 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2018년도 12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규정 개정을 했어요. 규정 개정을 하면서 원래 기록물을 폐기를 하려면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만들면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저희가 목록을 만들어요.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물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평가 심의회를 거쳐서 평가 심의회에서 폐기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그때 폐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요즘에는 많이 뜸하긴 한데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살짝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뭐 기록물이 유출돼서 개인정보 해갖고 막 문제가 막 뉴스에서 SBS에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혹시 보셨을려나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기관은 폐기하는 차에다가 기록물 싣고 갔는데 폐기하러 가는 차였어요. 폐기하러 갔는데 그 책자가 이제 바람에 날려갖고 어디 떨어진 거지. 근데 거기 안에 개인정보 막 들어있어요. 주민번호랑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문서들이 그런 게 많아요. 비밀도 많고 개인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폐기도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를 해서 폐기 목록을 만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보존 기간에 따라서 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규정 개정을 했고 체계도 구축했고 아까 여기 심의회 구성이라고 써져 있죠. 심의회 구성을 해서 폐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고 RMS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입찰 단계예요. 그래갖고 RMS는 뭐 흔히 얘기하는 백업 시스템이에요. 백업을 해서 장기 보존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변합니다. 전자결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단 5년 정도 쓰고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바뀌니까. RMS는 뭐냐면 보존용 포맷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건 보존용 포맷으로 RMS에 넘겨서 RMS에서 보존 관리를 하는 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 그래서 이게 단어가 개인정보는 파기라고 하고요. 기록물은 폐기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즉시 파기라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개인정보 들었어. 그럼 1년에 다 파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이사회가 아니고 항만위원회가 있거든요. 항만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판단을 하는 그런 기구예요. 회사로 치면 이사회 같은 건데 항만위원회 위원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문서에 뭐 수당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럼 개인정보 주민번호 뭐 생년월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1년 지나면 파기? 그럼 안 되잖아요. 저희 기관에 되게 중요한 자료고 항만위원회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영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간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문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물의 보존 기간까지 관리 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평가 및 폐기, 평가를 통해서 폐기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 정보공개 교육이 개인정보 교육이 없어서 간단히 요거는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개인정보는 뭐냐?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그런 게 있죠. 주소. 개인 이름도 개인정보인데 입사하시면서 개인 이름이 이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홈페이지에 사원님 이름이 있고요. 회사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고 그다음 회사 메일이 있어요. 요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자. 하여튼 개인정보는 그런 게 이제 그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하면 대표자는 다 떠요. 그래서 대표자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회사 번호도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정보가 워낙 많아요. 이 뒤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1호부터 8호까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1호부터 8호까지. 보통 저희는 5호, 6호, 7호 이런 걸 많이 해요. 5호는 보통 계약할 때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뭐 이런 게 있어서 계약 관련된 건 5호에 대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서 이렇게 많이 하고 6호가 이제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들어있으면 비공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항만은 다 보안시설이에요. 아무나 막 들어가서 볼 수 없고 이 보안시설의 도면도 마음대로 막 보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걸 문서에다 담았어요. 여기다가 그걸 공개를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고 기한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요즘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근데 기한을 할 때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많이 만지는 업무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민번호랑 핸드폰번호, 집주소랑 다 넣어놨어요. 근데 공개를 했어. 근데 누가 봤어요. 또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되게 문제가 되고 7호에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개발을 했는데 이게 비밀인데 이게 문서를 해갖고 외부 민간인들이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익을 취할 수가 있죠. 여기 뭐가 생기네.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 여기 보면 8호에 이렇게 있지만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을 특정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서 관리할 때 비공개 공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정보 공개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기한을 하죠. 아무런 로그인 없이 포털에다가 정보 공개 치면 정보 공개 포털이 나오는데 아무런 로그인 없이 여러분들이 본부장님, 사장님 결제를 해서 결제가 나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는 크게 뭐가 있냐면요. 사전 정보 공개가 있고 원문 정보 공개가 있고 그냥 일반 정보 공개가 있어요. 일반 정보 공개는 뭐냐면 저희가 궁금한 거 있죠. 우리 기관으로 예를 들면 항만공사에서 저희 신항에 배우단지에 대해서 배우단지 뭐 업체가 궁금하다거나 뭐 이런 정보를 막 알고 싶어요. 뭔가를 신청을 해요. 정보공개 포털에. 그래서 저희가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7일 내에. 이게 정보공개예요. 일반 정보공개. 사전 공개는 뭐냐면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표준 모델 100개를 정했어요. 지자체나 이런 데는 한 500몇 개 되는데 저희는 100개인데 100개를 미리 올려놔요. 아, 요런 거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은 거를 미리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전 정보 공개예요. 원문 정보 공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저희가 기한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원문 정보 공개입니다. 원래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그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그때 정보 공개 담당했었을 때 원문 정보 공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 모든 문서를 뭐 과장님이 결제가 나든 과장님은 저희는 결제가 아니죠. 부장님 결제가 나든 사장님 결제가 나든 다 공개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양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정했어요. 공공기관은 임원 이상. 저희로 치면 본부장님, 사장님 결제권은 결제가 난 문서는 공개가 되게끔 되어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장급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까지 아무런 로그인 없이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다 결제하자마자 빠르게 되면 뭐 그 다음 날도 보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아까처럼 비밀이 들어가 있거나 아까 얘기했던 아니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누가 봤어 악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문서를 생산할 때부터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이게 다 불안하잖아요. 공개하면 다 안 될 것 같고 근데 정부 기조는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도 평가를 받는데 공개율을 자꾸 높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웬만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사전정보 공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공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한글이나 엑셀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 링크를 좀 편하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 링크를 좀 걸어서 홈페이지 내용을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사전 정보는 그렇고 원문 정보 공개는 나중에 이제 현업 그 실무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록물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 기관도 기록물 관리를 하고 기록물 관리를 안 할게요. 항만 관련돼서 뭐 항만 산업부도 있고 운영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인천항만공사도 업무를 할 거고요. 뭐 울산항만공사도 업무를 하고 여수항만도 하겠죠. 근데 다 같은 항만공사에 비슷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일반적인 거 특히 뭐 기록물도 마찬가지고 보안 업무 예를 들어 보안 업무라고 하면 다 모든 피해에서 보안 업무를 해요. 그러면 기한을 할 때 그쪽 항만공사에서 그 문서를 찾아보면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한을. 왜냐면 똑같은 업무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런 캐주얼 데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캐주얼 데이를 한다고 치면 캐주얼 데이라고 치면은 원문 정보 공개해서 그런 문서들이 쭉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저희가 좀 아이디어도 좀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문서 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쉽게 빠르게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원문 정보 공개 활용하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제 뭐 그거를 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너무 그렇잖아요. 인천항공사 너네 거기 뭐 한다는데 자료 좀 줄 수 있을까요? 뭐 이거 해봤어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요거 얘기했지만 비공개 세부 기준을 선택을 해서 기록물을 생산해야 된다.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